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고 있는 정가 뒷담화 2월 19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아파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402호,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자, 지금 대선판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대목이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 선거 역사상에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하나의 큰 선거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발단은 그 많은 소고기와 초밥, 샐러드는 다 누가 먹었을까? 영화에서처럼 기생충이 있나?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죠.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수발을 들고 있었던 5급 공무원, 배소연 씨와 7급 공무원 사이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렇게 많이 음식이 올라가는데 누가 먹고 있나? 본인들도 궁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먹었는지는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그 순회동 아파트 2401호가 이재명 지사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2402호. 거기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 자, 제가 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 집이 있는 그 순회동 아파트로 법인카드로 막 사들인 음식들을 막 올라갔는데 그것을 먹은 사람이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GH 여기서 해명하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교사업단 소속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의 합숙 장소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교사업단을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처음 불거진 의혹은 그게 아니고 이 GH의 사람들이 와서 기본주택 같은 이런 주택 정책 관련 공약을 개발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무원은 맞기는 맞느냐?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9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그때 사장은 이현욱 측근이었죠. 이재명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도시주택공사 돈으로 아파트를 전철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른 모종의 선거 관련 일을 한 것 아닌가. 자, 그런 의심이 지금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그 음식들이 제공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했겠느냐. 거기에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해명은 믿기 어렵고 2402호 이 아파트를 둘러싼 특이한 상황을 보면은 이 아파트가 뭔가 특별한 용도로 확보가 됐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 안에 드나드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자, 그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일단 GH가 전세 임차 과정에서부터 내부 규정을 어겼다. 이런 보도가 지금 또 나왔죠. 이 또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직원들의 합숙소 중에서 이 집이 가장 넓고 전세 보조금도 가장 비쌉니다. 뭔가 특별한 용도에 의해서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020년 4월에 개정된 이 GH의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을 보면은 1인당 전용 면적 28제곱미터로 딱 제한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2402호에는 그 지침이 개정된 4개월 후인 2020년 8월에 보증금 9억 5천만 원을 입주를 하죠. 그리고 4명이 합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전부 4명이면은 규정대로 하면은 28제곱미터 규정대로 하면은 112제곱미터 34평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한선이죠. 그런데 이 2402호는 전용 면적이 50평, 전체 면적까지 합하면 61평. 자, 규정에서 완전히 어긋났죠. 어긋났는데 그 특별한 목적 예산이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4인용 합숙소는 전세가 4억 원 선인데 이것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 그 정책단장
윤석열 캠프 정책단장의 주장에 의하면은 공사, 이 GH의 고위 공사 관계자로부터 고위 임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현욱 사장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아니고 계약을 하라고 호수까지 지정해서 직접 지시를 했다. 자, 그러면 이 집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2402호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은 2402호 소유주의 아들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재명, 김혜경 옆에 바로 살던 사람이. 그런데 이 부인이 김혜경 씨와 아주 각별한 사이다. 자, 초등학교 학부모에서 서로 친분을 나눴고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는 그 부인이 김혜경 씨의 의전을 도와줬다. 그리고 이재명, 김혜경의 두 아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갈 때는 거기에 동행해서 뒷바라지까지 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심부름을 하는 배소영과 자주 어울려서 이 세 사람을 삼총사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배소연 씨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이 수발을 했죠. 같이 수발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 성남시청에 들어가고 또 경기도청에 들어갔고 이 집주인 아들의 부인은 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본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김혜경 씨 수발을 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다 다른데 그 관련 기관에 다 취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남편, 그러니까 집주인의 아들은 성남아트센터의 특채가 돼서 지금도 공영기획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각별한 사이죠. 두 집안이. 자, 그런데 이 집이 이 부부의 아버지 소유인데 갑자기 이 집 사람이 2년간 경기도 강주로 옮겨갑니다. 2020년 8월부터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그 집에 정책 불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계약한 쪽이 GH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뭔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친한 사람들이니 우리 좀 이거 써야 되니 좀 다른 데 좀 가 있어라 하고 또 다른 데 뭐 경기도 강주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고 GH공사가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마련하고 그때 사장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지금 모릅니다. 4명이라고 하지만 뭐 소고기 무슨 뭐 10인분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초밥 10인분, 샐러드 30인분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4명이라는 거 믿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수시로 여러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시점이 주목이 됩니다. 2020년 8월 달에 이 갑자기 살던 사람, 2402호에 살던 사람들을 광주로 옮겨가고 거기에 정체불명의 사람들 시점이 2020년 8월인데, 자, 이때가 언제냐? 그 전에 이재명 후보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기소가 됐죠. 뭐 형 강제 입원 뭐 여러 가지로 기소가 돼서 이 선거법 위반도 있고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대선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그 직전에 권순일 그 대법관 지금 대장동 50억 원 클럽 여기에 또 연루돼 있죠. 권순일 대법관 덕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대권 도전이 가능하게 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일종의 비선 캠프를 차렸다고 봐야 되겠죠. 살던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을 다른데 좀 2년만 좀 가 있어라. 2년 후에 대선 끝나니 그때 다시 오면 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2402호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경기도 안에 133개의 GH 합숙소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안에 전체 그 중에 성남시에는 딱 이 하나만 있습니다. 2402호만 133개 중에서. 자, 그러니 뭔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자, 이현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사장 당시 이거 막 구입하고 했던 사람은 거기는 판교 사업단 직원들이 숙소로 썼다. 이재명 옆집이라는 거는 보도 보고 알았다. 옆집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말 자체도 자성자박이라고 봅니다. 이현욱 그 사장이 어떻게 133개 합숙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기억을 해서 거기는 판교 사업단 소속 직원들이 살고 있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엄청난 게이트로 비화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직원들을 공기관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합숙을 시키면서 공약 개발을 시켰다. 자, 이것 그러면은 이 공약 개발을 시키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로 배수연 씨와 7급 공무원이 또 경기도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로 음식을 마련해서 계속 갖다 올렸다. 이것은 범죄가 중첩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공무원, 그러니까 GH 공무원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을 저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아지트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을 했을까?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단순히 공약 개발을 했다. 주택 정책 같은 것. 그런데 이 주택 정책을 개발을 하려면은 굳이 이재명 후보 집 바로 옆에 있을 필요는 없죠. 이재명 후보 집 바로 옆에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어디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 주택 관련 개발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여기 여기 비밀 아지트에 들어간 직원이 아니고 이 본인들의 어떤 사이트, 본인들이 블라인드로 운영하는 그 공사 안의 그 사이트에 보면은 이 시장님의 지시로, 그러니까 도지사죠. 도지사의 지시로 우리 사장님이 우리에게 공약 개발을 시킨다. 이런 글을 올린 공무원의 글이 있죠. 그것처럼 GH 안에서 공약을 개발을 시키고 이랬는데 굳이 이재명 집 옆에다가 따로 비밀 아지트를 차려서 그 공약 개발을 시켰다. 이것은 좀 맞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든 10인분, 30인분 막 들어갔다고 하면은 다른 팀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공약 개발만 했으면 이재명 옆집에 비밀 아지트가 필요했겠느냐. 다른 비밀 장소에서도 충분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고, 또 그래서 아마 공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참모들, 다른 조직이 여기 밤마다 아니면 낮에도 있었겠죠. 와서 선거 전략을 수기를 한 거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돈,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산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과거에 대선 때마다 여러 가지 비선들이 있습니다. 비선 조직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후보 시절에 광흥창 팀이었죠. 지하철 광흥창 역 옆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해서 광흥창 팀으로 불렸고, 거기에 핵심 지휘자가 양정철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양정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광흥창 팀이 거의 그대로 청와대로 다 옮겨가서 장악을 했죠. 자, 그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 팀이 가 있었을 수도 있다. 바로 이재명 집 바로 옆에 이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부르는 양정철이 비밀스러운 선거 활동을 했죠. 그리고 선거 후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냥 급작스럽게 외국으로 떠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H 사장을 했던 이원욱은 이재명의 복심입니다. 본인이 리틀 이재명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내가 민정수석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게 블라인드 거기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원욱이 양정철의 광흥창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동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에 GH 블라인드에 올라온 겁니다. 사장님이 작년부터 지사님 지시로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것은 주택도시공사 안에서 공공연히 공약을 만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팀은 다른 일을 했다. 402호 팀은 다른 일을 했다. 특히 이현욱은 정진상과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정진상, 지금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다 공개가 됐죠. 비서실 부실장. 그리고 또 정진상이 아마 비선 캠프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 많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김현지 전 경기도청 비서관, 성남시 때부터 계속 있었다는 그 김현지 비서관도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어딘지는 모릅니다. 자, 이래서 이런 한 라인이 지금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현욱은 사실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택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현욱은 변호사 출신이죠.
변호사 출신인데 그 전문성도 없는 GH의 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정책 전문가가 아닌데 이현욱이 지휘를 해서 그냥 이 주택 공약을 만들었다. 이것도 또 맞지가 않죠. 지금 이현욱의 직책은 이재명 캠프에서 약속과 실천위원회 이 위원장입니다. 약속과 실천위원회.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불투명한데, 자, 이거를 보시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현욱은 그 전에 성남FC 고문 변호사를 했고, 또 2016년에는 총선에 성남 분당갑에 출마 예비 후보로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공천을 못 받아서 안 됐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이재명 후계자를 자처를 하면서 성남시장에 도전을 했는데 은수미에게 밀렸죠. 자, 이렇게 계속 그 정치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총선 성남 분당갑에 나갔을 때 그때 후원회장이 다름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이 후원회장이고 막 조국이 응원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현욱은 조국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등 민생 문제와 IT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IT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이현욱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현욱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이 드루킹 사건, 처음에 드루킹 사건을 그때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친, 자기 사람, 김경수를 친, 드루킹의 주범 김경수를 친 이런 꼴이 됐는데, 그때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추미애 당대표지만은 그 밑에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이현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현욱이 민주당의 디지털 소통위원회 산하 가짜뉴스 댓글 조작 모니터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욱이 이 댓글 이거 지금 막 일어나는 것은 김경수가 킹크랩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이재명의 정적 댓글 라이벌인 김경수를 쳐낸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정가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을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서 김경수를 쳐내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현욱이다. 그리고 이현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 이야기한 대로 IT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자, 그러면 그때 이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가짜뉴스 댓글 조작 모니터단 단장을 맡았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순회동 비선캠퍼 이 역할이 혹시 댓글 부대 아니냐, 댓글 조작 부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김동원 씨 그 공판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재판부가 드루킹에게 킹크랩을 만든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오락가락했습니다. 김동원이 오락가락했지만 이재명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드루킹의 말입니다. 법원에서 한 말. 2007년,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사람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사람들에 의해서 매크로에 대해서 직접 들었다. 그래서 용산에서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거 알아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매크로가 2017년 대선 때는 안철수 캠프에서 사용을 했고, 그것을 거쳐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이재명 캠프로 흘러갔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캠프로 흘러갔다. 이재명 캠프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 매크로를 돌렸다는 이야기죠. 댓글 조작을 하는. 자, 어쨌든 신빙 진술이 오락가락 하긴 했지만 이재명 이름이 그때 나왔습니다. 드루킹에 의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순회동 비선 캠프가 혹시 댓글 부대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난달 1월에 이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이재명 캠프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공무원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그거 자발적으로 한 것이야,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논쟁이 논란이 진전이 되진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댓글 조작을 하는 팀이 있다, 이것을 국민의힘이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2402호가 과연 단순히 정책 공약, 주택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그 비선팀이었느냐, 아니면은 광흥창 팀처럼, 문재인의 광흥창 팀처럼, 양정철의 광흥창 팀처럼 이원욱의 이 2402호 팀이 어떤 다른 비밀스러운 선거에 관여하는 그런 일들을 했느냐, 또 하나는 댓글 조작을 하는 그 팀이었느냐. 자, 한 번에 30명씩 샌드위치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의혹들이 확산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죠. 캠프에서만 그냥 허위다, 아니다, 과장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밝히는 거 간단하죠. 이 자료 없이 허위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전에 이사간 사람들은 원래 집주인 아들 부부는 왜 이사 갔는지, 이 집에 누가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4명이, 그 판교 사업단 4명이라면은, 4명이 나와서 공개를 해야죠. 4명 나와서 우리가 거기서 판교 사업단 관련 일만 했다, 공개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9억 5천만 원을 주고 들어가서 살았고, 60평짜리 살았고, 이거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까지 설명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객관적 자료 없이 허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 가지 이 추측들이, 정황상 가능한 추측들이 쏟아져 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댓글 부대일 것이다, 아니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광흥창 팀처럼 비밀스러운 선거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의혹까지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